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2회차 설명입니다. 그 1회차 설명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회차 개요를 한 장 제가 그 A4 용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이론들, 지금 서브노트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요거를 제 블로그에 검색하시면 바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걸 설명드리는데 지금 잠깐 이렇게 화면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꼭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오버가 돼서 1부, 2부로 이제 좀 저도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누어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제가 연습장에 적었던 이렇게 개념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2부는 이제 이 내용이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보시려면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1 개념 설명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2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거는 2번입니다. 2번 동영상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은 변전소에서 2회선 이상을 수전용 변압기를 생략하고 네트워크 변압기를 접속하고 변압기 2차 측은 전뱅크를 네트워크 모선에 접속하여 병렬 운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다시 보면 변전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변전소에서 이게 RST 1회선, RST 2회선, RST 3회선, RST 4회선 그러니까 2회선 이상 수전하고 여러분 또 여기 보시면 뭐 2회선 이상을 수전하고 차단기를 생략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걸 올리면 되겠구나. 이걸 여기 차단기를 생략하고 이건 그냥 개팩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 설명한 거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또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분들 있어요. 이 차단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쵸? LBS라 개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의미가 여기에서는 차단기를 생략하고 그쵸? 없잖아요. LBS만 있잖아요. 네트워크 변압기를 접속하고 변압기 2차 측은 전 뱅크를 네트워크 모선의 병렬로 2차 측은 이렇게 네트워크 모선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병렬 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풀어서 정리했고 의제 핸드북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해도가 잘 안 되니 이렇게 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전선 1회선 고장 시에는 부하 제한 없이 수전을 계속할 수 있고 3, 4회선 소프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2회선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도 정전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소프트 네트워크 공급 방식의 조건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길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약간 높아심에 그 원서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적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적었는데 결국에 소프트 네트워크 핵심의 개요는 2회선 이상을 수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한 회선이 사고가 나도 어떻게 정전 없이 계속 공급할 수 있다. 근데 특징은 이 전력 공급 회사에서 이 특징은 우리가 뭐 2회선 이상 수전 방식은 A 변전소에서 하나 수전받고 또 B 변전소에서 하나를 수전받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좀 특징이 한 그 변전소에서 2회선, 3회선 이렇게 공급받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 단선결선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념도 할 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크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이거는 여기 연습장 개념도 1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막 설명드렸고 또
이렇게 소프트 네트워크 프로텍터 방식도 이렇게 막 풀어서,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이렇게 풀어서 적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답안지에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는 저는 이렇게 표현됐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하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충전 전류 차단, 뭐 변압기 여자 전류의 소전류 정도 차단, 그러니까 무전압에서 개폐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차단기라고 할 수도 없고 차단기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개폐기입니다. 개폐기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밑에 또 나옵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 다 설명돼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먼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TR은 이제 과부하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이것도 개념도 1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텍터 퓨즈도 이게 차단기 이 CB의 후비보, 여러분 요 차단기 CB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거 확대한 거, 그 차단기 부분만 확대한 게 이게 네트워크 뭐라고요? 프로텍터. 이 네트워크 수전 설비를 이제 보호하는 이제 프로텍터의 주요 기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 이제 네트워크 모선에 병렬로 돼 있고, 이건 뭐 2차 측 차단기입니다. 테이크 오프 CB, 테이크 오프 퓨즈. 그러니까 2차 측을 보호하는 차단기와 퓨즈입니다. 그래서 67 계정기는 주 계정기인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역전력 차단하는 거고, 84 계정기는 전압 계정기라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전압을 검출하고, 그리고 78 계정기는 뭐라고요? 가장 큰 특징은 PT1과 PT2를 전압을 비교해서 자동으로 투입 신호를 주는 그런 위상 전압 계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84번 릴레이가 뭐라고 했죠? 이 84번의 전압 계전기가 검출해서 이상 없는 정상 전압이 들어온다고 검출하면 84 계전기 A 접점이, 그러니까 릴레이가 여자돼서 84 접점이 붙어서 전압이 이제 공급되고 67 계전기가 최종적으로 검출해서 이 CB를 투입해서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릴레이 R 뭐라고 했죠? 이 감도를 좀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도를 조정하기 위해, 이게 감도 조절하는 거잖아요, 릴레이가. 그쵸,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CT가 그냥 CT가 아니고,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게 어떤 거였죠? 3권선 CT라고 말씀드렸죠. 3권선 CT. 3권선 CT는 다시 정리하면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3차 권선은 어떻게? 영상, 전압, 지락을 검출하기 위한 CT이다. 이게 소프트 네트워크의 전부이자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답안지에. 제가 얘기했던 거. 소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기 여러분 문제 보시면 소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수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할 일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설명하면 답안지 완성되는 겁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일부 보시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이렇게 좀 겹쳐서 보여드리는데 다시 기억하시라고. 여기 그때그때 이거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변류기 아까 못 쓴다고 그랬죠. 3권선 CT 쓴다고 제가 뭐 꿍얼꿍얼 되지 않았나요? 뭐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 지락전류, 그 네트워크 변류기를 먼저 쓴 겁니다. 차단기 자동 투입을 위한 전원 측과 네트워크 차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3권선이 있으며, 여기서 이제 전류도 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이 있으며, 이제 결국에는 이게 3권선이라는 건 지락 전류 검출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거이고, 그리고 사고 전류에 파손되지 않도록 전격 전류의 4배에서 5배 포화 특성을 갖고 있는 뭐 CT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에 비슷하게 쓰지만 3권선 CT는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3차 권선으로 지락 전류를 검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로텍터 CB 자체도 이제 지락이나 이런 보호도 보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써도 답안지 그거 최첨관 읽어도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수와 그러니까 하수의 차이인 겁니다. 딱 어떤 이런 심벌만 봐도 그런 걸 소설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3권선 CT다. 내가 정확히 몰라도 3권선 CT면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살로 붙여도, 왜 3권선 CT의 기능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소설 쓸 때 점수가 나오는 거지.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소설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 점수 안 주죠.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동작 특성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동작 특성 뭐라고 할까? 이거 겹쳐서 쉽게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일부를 여러 번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말로 했던 거로. 역전력 차단, 67계정기, 주 67계정기, 67계정기로 여러분 67계정기 주 전용 역전력 차단 주 계정기 이겁니다. 67계정기로 전원 측의 정전 시 전원 측으로 유출 차단. 정전돼 있는데 뭐 전원 측으로 밑에 있는 그 사고 전류나 이런 것들이 전원 측으로 유출되는 것들로 사고 나고 네트워크 측 사고 시 트립하지 않음 그리고 역전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냥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핸드북에 좀 꼬아서 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하 측에 있는 뭐 사고 전류나 이런 것들이 전원 측으로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근데 유출되려고 하면 그 역전력을 검출해서 어떻게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어도 여러분들이 뭐 점수 받는데 큰 뭐 그렇게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국내 대전 종합청사는 뭐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 운영 중이라고 저희 스터디원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차전압 투입 78계전기로 전원 측 전압이 네트워크 측보다 높을 때 자동 투입. 이게 뭐 이렇게 기본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쵸? 핸드북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78계정기, PT1과 PT2를 비교해서 자동 투입 신호를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 요 PT1과 PT2를 78, 이 계정기가, 두 개를 비교해서 검출해서 이제 자동 투입 신호를 준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좀 기본서에는 이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이제 원서에 좀 충실해서 작성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부를 설명하게 됐고 2부에 서브노트를 설명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무전압 투입 84계정기로 네트워크 측이 무전압이고 전원 측 전압이 확립되었을 때 차단기 자동 투입, 전압 검출 이렇게 써놨는데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일부 동영상이랑 좀 매칭해서 보세요. 이거 그냥 설명드리면 얘가 84계정기인데 그쵸? 얘가 여기 1차 측 전압을 검출해 1차 측 전압은 들어오고 2차 측은 안 들어와 있네? 그럼 너 투입해 84계정기 A 그러면 A 접점이 붙어서 이제 전압이 투입해서 이제 투입 신호가 들어갑니다. 전압이 들어가면 67계정기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CB에 투입 신호를 줘서 자동으로 투입되게끔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84계정기로 네트워크 측이 무전압이고, 그러니까 부하 측이 무전압이고, 전원 측 전압이 확립되어 있을 때 자동 차단기 투입 신호를 준다. 이제 그 얘기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주 계정기는 이제 67계정기입니다. 67계정기 역전력 차단하는 주 계정기이고, 이거는 이제 쌍투 접점을 가진 전력 방향 계전기가 사용되면 왜냐하면 전력 방향 계전기가 사용된다는 의미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전력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방향 계전기가 그런 차단기를 사용되며 최대 각극의 기준 전압에 대해 전류 진행 3에서 5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 동작은 전원축으로 전류가 역류할 때 그러니까 사고 전류가 전원 측으로 역류할 때 당연히 차단하고 투입 동작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원 측에 투입 만약에 전원 측 전압이 살아있고 부하 측 전압이 무전압이고 사고가 없는 상태면 자동 투입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늘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이거는 자동 온, 자동 오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자동 온, 자동 오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위상 계전기는 78계전기인데요. 프로텍트 차단기의 펌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그리고
위상계정기 78계정기 PT1과 PT2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위상계정기이지 않습니까? 그거입니다. 그리고 전원 전압이 네트워크 전압보다 진상이라는 것을 위상계정기가 검출하여 투입 조건이 맞으면 이제 투입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어렵게 쓰시는 것보다 그냥 그 아까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12의 PT1, PT2를 비교해서 뭐 정상 전압일 때는 이제 투입한다. 그렇게 풀어 쓰셔도 최종원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차단기 펌핑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차단기를 이제 투입 시 전압이 네트워크 전압보다 높고 위상이 지연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원 전압이 네트워크 전압보다 높고 막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전압 아까 PT1, PT2 비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압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1차 측 전압은 극단적으로 380인데 2차 측도 차단기를 거쳐도 2차 측도 380V가 인가돼야 되는데 막 250V, 260V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프해. 그럼 오프했다가 또 1차 측 검출하고 또 2차 측 검출했는데 전압이 살아있네? 또 투입해. 투입해서 보니까 전압이 또 차이가 나네. 그래 온 됐다 오프 됐다 온 됐다 오프 됐다 온 됐다 오프 됐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오동작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정밀한 이제 PT 그래서 PT1, PT2를 이 도면에 프로텍트 차단기에 이거의 PT1, PT2를 이게 차단기 펌핑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현상이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는지는 소프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을 대한민국의 전기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실제로 봤는지는 전 진짜 모르겠는데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PT1과 PT1을 더 정교하고 이제 정밀하게 오차를 뭐 최소화해서 뭐 이렇게 그런 제품들을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요 위상을 비교해서 전압도 투입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 전압을 비교하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왜 하는 거냐면 얘는 자동 투입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제 정교한 것을 써서 이제 동작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사용 기기거든요. 사용 기기. 그쵸? 여러분들 사용 기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설명된 거예요. 아까 1차 측에 이거를 풀어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LBS, 요거, 네트워크 TR, 뭐, 네트워크 퓨즈, 뭐, 네트워크 CB, 네트워크 CB는 앞서 설명드렸고, 그 사용되는 기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LDS, 뭐, LBS 좋습니다. 네트워크 1차 측에 설치, 그리고 뭐, SF 개폐, 뭐, 기존 부하 개폐기,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폐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쵸, 여러분? 여기에 뭐 충전 전류 차단, 변압기, 여자 전류 정도의 소전류를 차단한다. 그리고 이제 아크 차단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전압에서 어떻게 개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 뭐 간단하게 써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TR은 아까 말씀드렸죠. 130%의 과부하 운전한다. 왜 과부하 운전하는데? 이 세 대가 병렬 운전하는데 한 대가 사고 나면 얘가 견뎌야 되잖아요. 얘가 한 대가 사고 나면 한 대 또 옆에 있는 것들이 반반 나눠서 이제 공급해야 되니까 130%의 과부하에 견뎌야 되고 변압기 대수 3뱅크로 운전할 거냐, 4뱅크로 운전할 거냐, 5뱅크로 운전할 거냐.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부분 3뱅크 운전할 때 일은 사고 난 거, 그리고 최대 그 수용과의 최대 수요 전력 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용량이 계산된다. 그 얘기를 써 있는 겁니다. 그 1회선 정전 시 다른 건전한 회선만으로도 최대 부하에 견딜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사용되는 부하에 견딜 수 있을 걸. 그리고 전격의 130%에서 어떻게 8시간 운전해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뭐 이거는 그냥 쓴 거네요. 몰드 TR, 뭐 SF
뭐 몰드 TR, 뭐 가스 TR 뭐 이런 거 쓰겠다. 변압기에 이제 절연 방식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건 TR 용량은 변압기 대수 마이너스 1분의 최대 수요 전력 곱하기 과부하율분의 100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 이거를 답안지에 여러분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 어려운 건 다 설명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뭐 특징이고 설계시 고려사항 반 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읽어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당연히 고신뢰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력 손실, 전압 변동 경감, 부하 증가에 대한 어떻게 탄력성이 증가된다. 이제 온갖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전층 뭐 사고 나도 뭐 무정전으로 공급되지, 뭐 변압기 한 대 뭐 그 라인이 완전히 소손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이거 뭐 탄력성 있게 공급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썼다고, 이론적으로 풀어서 썼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등 전력의 일원화, 이거는 뭐 한 변압기에서 이제 다 같이 어떻게 한다, 공급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업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 고신뢰성, 전력 손실, 뭐 전압 변동 경감 1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그냥 이런 신뢰성이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단점은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요. 투자비가 높잖아. 뭐 변압기 딴 데는 한 대 씁니다. 막 3대씩 쓰잖아. 뭐 차단기도 똑같이 3대 들어가고 케이블도 똑같이 3대 깔리고 부스도 똑같이 뭐,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비가 높고 방전기 병렬 운전이 소프트 네트워크 TR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변압기 뱅크 수를 이제 3뱅크로 운전해서 이제 무정전 시키겠다. 꼭 발전기가 없더라도 그게 소프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좀 배제되는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병렬 운전이 불가하고, 왜냐면 그런 용량도 맞추질 못하고, 한 대 사고 났을 때 2대의 변압기가 막 한 대의 용량을 막 소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도 못하고요. 이제 발전기 용량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TR과 네트워크 프로텍트 사이에 보호 협조가 불가, 부하측 전원 발생 장치 있는 경우 오동작 우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조파나 사이리스터 부하 같은 게 있으면 뭐 차단기나 이런 데에 오동작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네트워크 TR과 네트워크 프로텍트 사이 보호 협조 불가,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요 TR과 네트워크 퓨즈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러분. 요 사이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 네트워크 TR과 네트워크 퓨즈 요 사이는 협조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빵 사고 나면 요 밑으로 사고 날 때는 뭐 차단기도 있고 퓨즈도 있고 다 보호하는데, 여기에서 사고 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여러분들 심의나 뭐 발주처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 야,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다 좋아. 여기는 이렇게 보호하고요. 위에는 이렇게 보호하고 뭐 이런데. 야, 그래. 그럼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변압기와 퓨즈 사이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TR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 대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계시 고려사항에 설명이 되는데요. 네트워크 2차 측에 섹션 스위치를 설치하여 회로별 분리하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A회로, B회로, C회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섹션 설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공급했다, 차단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설계시 고려사항은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부하 측에 여러 개의 섹션 스위치를 설치해서 막 하나로 막 쫙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 제어할 때 이제 복도도
뭐 삼로를 쓰든가 뭐 격등을 하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원을 공급해서 복도등이 전부 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켜지고 일부분은 소등되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션을 구분해서 부하도 뭐 전등 공급할 때는 전등만 공급했다가 또 저기 뭐 동력을 공급해야 될 때는 동력만 공급해야 됐다가 둘 다 공급해야 될 때는 둘 다 스위치를 열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있다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텍터와 네트워크 퓨즈입니다. 네트워크 아까 퓨즈 사이에는 단락 발생 시 보호 협조가 불가능하므로 이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보호 협조가 불가능하므로 거리를 여러분 이 거리를 이게 뭐 실무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이 거리를 좀 짧게 해서 보호하자. 최대한 이거 말 그대로 퓨즈를 이 바로 꽁무니에다 설치하면 그래도 얼만큼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론적인 내용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거리를 짧게 해서 어떻게 절연을 강화하자, 보호하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게 네트워크 수전 방식 2입니다. 2. 앞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수전 방식이 네트워크 수전 방식 1의 이제 개요적인 설명이었고 이거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의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이제 개요적인 동영상이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이제 2편 이제 서브노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네트워크 2 시간에서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냥 수전은 개요. 수전은 2회선 이상 수전 받고 한 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건전상이 공급해서 어떻게 무정전으로 사고 없이 공급돼야 되고 또 특징은 그러니까 한 변전소에서 이렇게 공급한다. 그게 좀 특징인 거고요. 전원 측은.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암기 노트만 외우신다면 이것만 이렇게 그림만 딱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자꾸 뭐 키워드 몇 개만 적어 놓으시면 이거 줄줄줄 그냥 요 그림 외우고 키워드 몇 개만 외우면 나머지 이거 술술술 나오잖아요. CT는 아까 3권선 CT 썼다. 지락전력 검출한다. 네트워크 역전력 차전압 무전압 투입 그렇게 한다. 그쵸? 차전압 무전압 뭐 이렇게 투입한다. 근데 이게 글이 어려웠던 거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그 핸드북 자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기본이 안 되면 좀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턱대고 덤벼들 책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용기기 설명하면 끝났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답안지에 뭐 저기 뭐야 특징 및 장점, 특징이 장점 및 단점이다. 장단점 설명하면 여러분 정리되셨잖아요. 그리고 설계시 고려사항도 이게 핸드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제 핸드북에 있는 내용인데 섹션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구분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대. 그렇게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설계 기술 기준에 나와 있고 KC 기준에 나와 있고 어떤 법규에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섹션 스위치를 설치하여 회로별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섹션 스위치가 있어서 뭐 쉽게 생각하면 전등만 공급할 때 또 동력만 공급할 때 전등 동력 같이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섹션을 구분해서 공급할 수도 있구나 이런 개념.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텍터와 네트워크 변압기와 네트워크 퓨즈 사이에는 보호가 불가능하니 최대한 거리를 짧게 하고 절연을 강화하자. 이게 네트워크의 가장 양점인데 그 약점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 뭐 어떻게 좀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으면 뭐 구독 혹시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때 또 기분도 좀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계 또 건축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조용하시고 막 이러신데 그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늘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좀 어떡하다? 좀 미안하다. 죄송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좀 미안하고. 그 이유는 이제 저도 현업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퇴근하면 이제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답변이 또 늦게 가는 경우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기술서 따기 전에 내 모습과 매칭을 시켜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런 답변 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누군가가 그냥 건성으로 했던 한마디, 누군가가 인터넷 글에 남긴 한마디, 댓글 한마디,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뭐 10년에도 못 단대, 뭐 합격률이 몇 프로인데, 그런 듣지도 못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못한, 어떤 지나가는 어쩌면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에 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귀를 닫자. 이제 긍정적인 거에는 귀를 열고 부정적인 거에는 귀를 닫자. 남들이 몇 년 걸렸다 하는 거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 얼굴 봤어? 그 댓글 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절대 그러지 마.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공부하고 내가 남의 거 그냥 갖다 베껴 쓰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서브노트를 뭐 그대로 뭐 베껴 쓰셔도,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뭐 서브가 똑같으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좀 웃긴 생각이고, 이런 서브노트, 이렇게 합격자 서브노트나 어떤 좋은 서브를 구해서 이렇게 틀 같은 거를 잡는 데는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표현인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5년 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나 3년 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나 1년 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나 다 중요한 거는 어떻다? 한 가지다. 단락 중요하고 지락 중요하고 차단기 중요하고 케이블 선정 중요하고, 그때는 뭐 안 중요하고 지금은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렇게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갖다 막 글씨 쓰기 연습하듯이 그냥 갖다 베껴서 나 한 문제 정리됐으니까 이거 그냥 외우면 돼. 그랬다간 진짜 10년 이상 가는 기차표 가장 먼저 끊고 제일 앞자리 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오늘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이 동영상이 좋았다면 주위에 좀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모든 일 잘 되십시오. 이상입니다.